럭셀내과 한의원원장 김홍수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의 암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이나 암센터에서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병기가 1기나 2기 혹은 3기 초반의 환자들은 수술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혹은 수술을 할 수 없는 병기 3기 이상이나 전이암에서는 최초의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항암제 치료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환자분들을 이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항암제 치료를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면역감시의 개념입니다. 면역감시란 암세포의 숫자가 10의 6승계 이하일 경우에 면역계가 이 암세포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암세포가 10의 6승계 이하가 되면 외부적인 도움, 즉 치료가 되겠죠. 치료가 없이는 스스로 인체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10의 9승의 개념이 있습니다. 암세포의 숫자가 10의 9승이 되면, 여기 보이죠? 약 10의 9승기가 되면 우리가 검사상, 즉 종양표지자의 숫자가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엑스레이, 예를 들어 MRI나 CT 같은 영상학적 검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소의 암세포 숫자가 10의 9승계입니다. 즉 암이 발상해서 10의 6승부터 10의 9승 사이에서는 증상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지만 암이 서서히 자라고 있는 침묵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1승이 되면 암세포에 의한 증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 증상이란 전신적 증상과 국소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신적 증상은 암세포에 의해서 전신세약감이라든지 구역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고, 국소적 증상이라 하면 암세포에 의해서 중요 장기를 누르거나 막거나 하여 폐색, 흉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10의 12승기에 도달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 즉 항암 치료는 10의 6승계 이하로 암세포를 감소시킬 때 성공적인 암세포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10의 6승계까지 암세포가 감소했더라도 면역감시 기능이 약해진 경우, 즉 항암제를 장기간 사용한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수술을 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이러한 면역감시 기능은 10의 4승까지 내려가서, 즉 이런 경우에는 10의 4승까지 암세포를 줄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0의 12승계, 즉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항암제를 투여하면 한 번 쓰면 이렇게 10의 11승계로 암세포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2주 혹은 3주간의 기간을 두고 치료하기 때문에 다시 쉬는 2주 동안에 암세포는 다시 10의 11승계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다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10의 9승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때 암세포는 우리의 영상학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쉬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암세포가 10의 9승계 이하로 올라가면 우리가 다시 암세포가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다시 항암 치료를 하면 10의 8승계로 떨어지고, 그 이후엔 항암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보이지도 않지만 암세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항암 치료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숫자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0의 6승계 혹은 10의 4승계 이하로 감소했을 때 우리가 저절로 면역계의 힘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Stop chemo when cancer no longer visible,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면 곧바로 암세포가 다시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게 첫 번째 문제고, Keep chemo going but drug resistance develops, 이런 얘기 있는데, 항암제 치료가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내성이 생기면 항암제에 의해서 줄어드는 암세포가 적어지면 나중엔 오히려 항암제를 써도
암세포가 줄어들지 않고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0의 12승계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암세포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단 당시에 10의 9승계로 진단되고 보통 증상이 발현되는 10의 11승계 정도에서 우리가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데, 이때 수술을 통해서 암의 숫자를 이렇게 떨어뜨린 후에 항암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항암 치료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수술로 암의 숫자를 10의 7승계로 줄인다면 항암 치료를 진행함에 따라서 10의 4승계 이하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자연적인 면역에서 치료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거기에 개념이 과연 부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5년 생존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1975년도에 유럽에서, 영국이죠, 발표된 유방암의 병기당 5년 생존율이고, 이것은 2017년에 발표된 유방암 병기에 의한 5년 생존율입니다. 보시면 1975년 당시에는 항암 치료가 세포독성 항암제만이 존재했고, 치료 방법은 주로 수술과 세포독성 항암제 이 두 가지였고, 2017년에는 수술, 방사선, 화학적 항암제, 그 다음에 최근에 1998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표적 항암제, 허셉틴이라는 항암제, 그다음 호르몬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옵션에 의해서 치료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에서는 1975년에 84%였는데 2017년에는 100%에 가깝군요. 2기에서는 71%, 93%, 3기에서는 48%, 72%. 그런데 원격 전이가 있는 4기에서는 18%, 22%. 즉 수술을 할 수 없는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전이암 환자에서는 최근에 발달된 화학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 호르몬 치료제,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를 수술에 의해서 어느 만큼 최초로 줄게 할 수 있는가가 항암 치료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유방암의 예를 들면 암 치료의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암세포를 최초에 얼마나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느냐, 수술적 방법으로.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4기 유방암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유방암의 치료 결과입니다. 일상 임상 실험이라 하면 세포 독성, 인체 독성을 보는 실험이고, 2상은 과연 이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3상은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과연 비교 우위가 있는지 이걸 갖다 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CTLA4 블로커, 우리가 얘기한 여보이란 면역 항암제인데 임상 1상에서 독성에 의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투르다, 여보이와 같은 요즘 유행하는 면역 항암제가 임상 2상에서 유감스럽게도 유방암의 경우에는 효과가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치료들도 거의 대동소이해서 현재로서 전이성 4기의 유방암 환자는 5년 생존율이 20% 이하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항암제 치료의 중요성, 목표는 10의 6승계 이하의 암세포로 만드는 것이 항암 치료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항암제 치료의 3대 원인이 있습니다. 수술을 한 후에 병기가 2기나 3기 혹은 1기에서조차도 예방적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게 되는데, 항암제 치료 실패의 3대 원인으로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항암제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항암제 내성이 보통 항암제 치료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항암제 내성에 의해서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아 항암제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암 미세 환경에 의해서 항암제가 작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암제 치료가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내성, 다제 약물 내성이라 함은 한 가지 종류의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다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약조에 대해서도 모두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 멀티 드럭 레지스턴스를 우리가 항암제 다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항암제가 세포 내에 들어오면 종류를 불문하고 다시 다 세포 밖으로 퍼내서 항암제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항암제 내성의 중요한 기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항암제가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상 조직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혈관의 구조인데 암세포일 경우에는 동맥에서 미세혈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곧바로 정맥으로 연결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더 빨리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이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것이 혈관이고 이것이 종양일 경우에 이 종양 바깥쪽은 오히려 혈액 공급이 풍부한데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혈액이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산소증, 빈혈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좀 더 종양이 공격성을 띠게 되고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주로 전이가 일어나는 부위가 이쪽에 있는 세포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항암제 치료가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종양의 중심부에는 항암제 치료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복합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합치료라 하면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 고주파 온열치료 등 모든 항암 효과가 있는 치료를 하여 암세포를 10의 6승계 이하로 감소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항암제의 효과가 1이고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1이라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 2가 아닌 3 혹은 4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 하고 이런 복합 치료를 했을 때 암세포가 10의 6승계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항암제를 할 때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한다든가 항암제를 할 때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한다든가 물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올라가는 또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항암 효과가 뚜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복합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항암제에 대한 내성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항암 치료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암제를 쓰게 돼서 장내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데 첫 번째, 어떤 항암제를 쓰냐에 따라서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보이 같은 항암제를 쓰면 장내의 균들이 이러한 종류로 바뀌게 됩니다. 키트루다와 같은 항암제를 쓰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장내 세균총이 바뀌게 되고 시스플라티넘이나 옥살로플라틴 같은 약을 쓰면 락토바시루스, 에시도필루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산균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쓰면 이러한 균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균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균들이 과증식함으로써 장내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과 내성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항암제에 의해서 장내 세균총이 바뀌면 그 장내 세균총이 다시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떨궈서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을 장내 세균총이 방해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변화를 억제함으로써 항암제 내성이나 반응성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장내 미생물총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항암제 치료 성적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내 미생물과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여러 요소의 장내 환경 인자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특히 항암제를 쓰면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암의 발생, 진행에 관여됩니다. 즉, 장내 세균총이 불리하게 변하면 암이 더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세포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면역 치료나 항암제 치료의 효과를 높이거나 감소시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항암 치료의 성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은 암 자체에 의한 증상 발현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장내 미생물의 조절이 항암제의 부작용에 또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항암제 치료를 위해서는 항암제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제2의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러한 치료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내성 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좋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항암 치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